연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한 경기 외적으로 그가 팬들을 향한 진심을 보일 때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받기 위해 정성스럽게 태극기를 그려온 아이에게 유니폼을 벗어주는 모습은 훈훈하다 못해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또는 손흥민의 손짓에 아빠 미소를 짓는 영국 남성 팬들의 모습에서도 훈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인터뷰와 행동은 늘 화제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러나 국내 팬들은 토트넘과 콘테 감독에 대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가족적인 개념이 깊게 뿌리 잡고 있는 특성이 있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게 되면 당연스레 토트넘은 우리 팀, 콘테 감독은 우리 감독님이 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콘버지라고 부르며 손흥민 선수와 동일선상에 놓으며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에게만 우리였을 뿐 그들에게는 그냥 손흥민 선수는 화제성으로 한국 팬들은 돈이 되는 시장 정도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한국 팬들 혹은 객관적일 수 있는 토트넘 팬들이 갖는 몇 가지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후 콘테 감독 기자회견의 모습에 열받는다고 표현하는 한국 팬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등 일부러 배제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콘테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정당화시키고자 손흥민 선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는 매번 자신의 커리어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자기 자신이 경쟁자가 되어 경신하는 것이죠. 그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최근 발롱도르 시상에서도 11위를 기록하는 위엄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을 다시 깨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이 순위를 제치는 아시아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높은 순위이고 영광스러운 기록인 것입니다. 발롱도르는 1956년 프랑스의 축구 잡지인 프랑스 풋볼이 창설한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으로 그 안에 최고의 활약을 보인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2022 시즌을 대상으로 기자단만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 설기현, 박지성 선수도 후보에는 올랐었지만 30명 순위에 진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9년 22위에서 올해 1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후보 30명 중 유일한 아시아 국적의 선수죠.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은 21위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4회 연속 수상을 하고 최근 13회간 7번을 수상했던 전년도 수상자 리오넬 메시는 지난해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시즌 최다골의 주인공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순위가 예상보다 낮지 않나라는 반응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에게 부진이라는 타이틀을 덮어 씌우며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은 벤치로 가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로 평가되기보다는 공격수가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로 경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콘테 감독의 달라진 전술 아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감독에게만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팬들과 언론들에게는 손흥민 선수의 부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선발 제외라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으나 팀의 위기 상황에서 투입되어 해트트릭으로 팀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콘테 감독은 감독의 위치에서 더욱더 완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승리 기자회견 내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 선수들 칭찬하는 꼴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한마디로 희생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도 반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손흥민 선수의 희생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질타는 손흥민 선수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한국 팬들을 분개하게 만든 부분은 최근 에버튼전에서 전술상 잠깐 내려온 해리 케인에 대해서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희생을 했다며 대변해준 포인트였습니다. 최근 한국 팬들은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문제로 시너지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히트맵을 보거나 몇몇 장면들만 봐도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이에 대해 토트넘 전담 기자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에는 페리시치가 뛰면 손흥민 경기력이 나빠지고 손흥민보다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한국 팬들은 심지어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5골이 모두 세세뇽과 함께 뛸 때 나왔다는 기록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보이지만 모든 골은 오직 2경기에서 나왔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 라며 평가했습니다. 추후 나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에 대한 그 주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지만 벌써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손흥민은 세세뇽과는 3년을 있었지만 페리시치와는 극히 짧은 시간을 함께했다. 라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면 분명 감독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추후 본인의 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손흥민 선수의 배제와 희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2골을 비롯해 상대팀 선수를 퇴장 유도하는 승리에 결정적인 견인을 했습니다. 이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관련한 질문에 손흥민 선수의 언급 자체를 안 하며 오히려 질문에도 없었던 상대팀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손키듀오의 활약에 대한 질문에도 케인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전담 기자까지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경기 후 기자회견뿐 아니라 스퍼스TV 인터뷰와 BT 인터뷰 때도 분명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언급을 일절하지 않아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팀이 승리했는데도 콘테 감독이 마지막에 인사 안 하고 들어간 경기는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2경기뿐이었다며 콘테 감독의 유치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전담 기자들까지도 이상하게 보는 것을 보면 비단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술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의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팬들의 바람일 뿐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랄 뿐입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맨유와의 전적에서는 밀리는 추세죠. 최근 6번의 경기 중 1승 1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영국 언론은 라이언 세세뇽의 선발과 이반 페리시치의 공격수로의 활용을 언급했는데요. 또 페리시치라니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